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는 이번에 BMW에서 3세대 모델로 다시 태어난 BMW X6 40i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엔진은 3.0 터보 엔진으로서 기존의 X5의 40i하고 똑같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마력수도 똑같고요. 이 북미 기준으로 335마력이고요. 파워트레인이나 드라이브는 옵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X5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X6가 비싸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 모델 시작 가격이 캐나다 기준으로 약 7,000불이 더 비쌉니다. 차가 특별히 더 좋거나 뭔가 소재 자체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량 가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수요 자체가 X5보다는 좀 더 작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그 7,000불 안에는 X5에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는 M 스포츠 패키지라든가 X5에서는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할 옵션들이 이 X6에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실제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X5나 X6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X6 모델을 타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옵션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X5하고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그 대신 이제 이 차의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뷰도 없고요. 이거는 별도 다른 패키지나 옵션을 선택해야지 360도 카메라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핸들 모양이라든가 실내 디자인, 특히 앞자리의 디자인들은 X5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걸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6는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서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든가 익스테리어에 보이는 앞뒤 범퍼 모양 그리고 핸들 이런 것들이 X5의 M 패키지와 똑같은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3세대 X6는 기존 X6하고는 다른 점이 2세대까지는 앞모습을 정면으로 봤을 때 X5하고 X6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X5인지 X6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X6는 일단 앞모양만 딱 보더라도 X5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X6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고, 특히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일단 X4와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 멀리서 봤을 때 X4나 X6라는 감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X4보다는 트렁크 라인이 좀 더 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 차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저거는 새로 나온 X6구나 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중에 X5하고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스위치가 이쪽에 나와 있죠. X5 같은 경우는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5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좀 다른 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라이트도 뒤에 사람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움직이는 물체가 다가올 때는 여기가 빨간불로 깜빡여서 운전자가 문을 열려고 했다가도 바로 닫을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주는 라이트입니다. 이것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X6만의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요즘 최근에 출시하는 BMW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구성한 차들은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기어 레버라든가 아이드라이버에 관련된 스위치들, 그리고 높낮이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X5하고는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루프 라인이 아무래도 그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선루프 자체의 크기는 X5보다는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X5 같은 경우는 뒷유리가 훨씬 더 길게 더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X6는 이 두 쪽으로 나뉜 이 유리가 거의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이거는 물론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허리를 받쳐주는 날개가 솟은 부분이라든가 앞에 시트의 허벅지 밑에 길이를 좀 더 길게 늘려져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와 있는 의자입니다. X6에는 이 의자가 가장 기본적인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X6M이 나오게 되면 M에 적용된 버킷 시트와 좀 더 두꺼운 그리고 좀 더 고급 재질의 가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최대한 비를 피하면서 찍고 있는데, 그래도 빗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산을 쓰고 하려니까 빗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우산은 쓰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후진하는 라이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죠. 기존의 X6보다는 확실히 차가 웅장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적으로 사이즈도 더 커졌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차는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돼서 트렁크의 커버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주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캠핑 갈 때 여러 가지 짐 실기 해도 좋겠네요. 일단 트렁크 공간을 재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의 실제 이 바닥 높이가 X5보다는 좀 높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X5보다는 좀 더 작은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실제 거리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용할 수 있는 트렁크의 길이는 1m 4cm 정도 되는 센티미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폭을 볼게요. 폭도 똑같이 한 41인치 정도의 가용 공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1m 4cm에서 1m 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크기의 트렁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X6는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이 높이가 일반 SUV보다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그 가용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용 높이가 대략 40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박스나 큰 박스는 싣기가 힘들 걸로 보이고, 정육면체형으로 생긴 대용량 박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를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열 시트를 다 젖혔을 때까지의 트렁크 공간의 길이를 한번 보게 되면, 가용 길이가 대략 한 1m 83cm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차박하기에는 길이가 괜찮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높이가 좀 낮다 보니까 그 X5보다는 트렁크 용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리터수로는 비슷하게 표시가 되더라도 활용도 있는 트렁크를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타이어 구성도 앞 타이어는 275/40에 21인치고요. 뒷 타이어는 315/35에 21인치예요. 21인치의 휠과 큰 지름의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차는 캐나다 기준입니다.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기준으로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이다 보니까 모든 차에 다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마른 노면에서 접지력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일반 겨울이나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타이어의 성능 자체가 좋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6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꼭 윈터 타이어를 적용을 하셔서 더 안전한 주행을 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권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썸머 타이어 겨울에 잘못 끼고 갔다가 조금이라도 노면이 얼어있는 약간의 경사길만 만나더라도 이 차는 여러분께 전혀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미연의 그런 부분을 막아야겠죠. X6나 X5나 BMW 그 특유의 무게중심의 배분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이게 X6인지 5인지 크게 느낌으로 와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X6라고 뒤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렸다거나 이래서 운전자가 다른 느낌을 느끼면 여러분께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X5 운전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룸밀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윈도우가 완전히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룸밀러로 보는 시인성은 좋진 않아요. 이거는 뭐 쿠페형 차는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이 포인트가 다르고, 무선 충전 장치라든가 컵홀더의 히팅과 쿨링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X5하고 또 다른 게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X6라서 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 따로 없고요. 그리고 X5보다 X6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그 리모트 스타트 기능이 X6는 기본이에요. X5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준으로 중간급 이상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원격 시동 기능이 있었는데, X6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 시에는 40대 초반까지 그 소음도가 낮아지네요. 40대 초반 데시벨까지 소음도가 낮아지는 걸 보면 상당히 조용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주행 중에 소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60대 중반 정도의 주행 중에 소음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다른 고급 SUV에 비교해서도 더 시끄럽거나 이러진 않고요.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렸을 때 머플러에서 들려오는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도 X5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하지만 스타일 측면에서 쿠페형의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X6를 좋아했었는데 이 전세대 X5하고 큰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나온 X6는 확연하게 디자인적인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쿠페형의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X6는 SUV를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시트 포지션,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그리고 시야로 느끼는 차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행 성능, 주행 느낌이라든가 서스펜션이 조절됐을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존의 X5하고는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외모를 보면 앞에 히드니 그릴도 X5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은 헥사곤 느낌이 나는 듯한 오각형의 느낌이 드는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그릴에도
그릴도 당연히 요즘 BMW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그 자동 셔터가 달려있는 그릴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좀 더 유선형의 느낌이 더 많이 나서 왠지 모르게 공기 역학적으로 좀 더 좋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X5하고 그 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는 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트렁크 라인은 기존 X6보다는 확실히 높아진 느낌이 나서 차가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라이트의 소리 들어왔을 때는 더 깔끔하고 도시적인 분위기가 더 나지 않나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깜빡이의 소리도 X5하고 다른 점 전혀 없고요. 제가 뒷자리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무릎 공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앞에 의자 같은 경우는 제 키가 183인데 제가 운전하는 시트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많이 주진 않고 앉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제가 엉덩이를 바짝 붙이진 않고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 공간이나 이 어깨 공간 이런 것들은 좀 편안한 편인데, 그리고 또 기존의 X6보다는 머리가 놓아지는 헤드룸 자체가 약간 높아진 느낌도 나요. 하지만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 쪽이 뭔가 달 듯 말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X5보다는 좁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X6가 갖고 있는 그 공간 중에 약간의 단점은 허리가 놓여지는 공간이 좀 서 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등을 전체적으로 기대고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옆구리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느낌이네요. 수동식 리어 선블레이드가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단점은 손으로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올려서 양쪽에 이렇게 딱 한 번에 고리가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끼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동이 아무래도 편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수동의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이엔이나 아니면 GLE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 있는 그 자동 선블라인드는 스위치가 이 윈도우 스위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음 눌렀을 때는 창문이 닫히고 그 다음 눌렀을 때는 선블라인드가 닫히고 이런 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연 채로 선블라인드만 올려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창문을 열고 선블라인드만 올렸을 때는 차 안에 있는 탁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공기순환에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자동일 경우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뒷자리에 공조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뒷자리 공간은 아무래도 X5보다는 좀 더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키가 크거나 좀 몸집이 큰 어른이 타고 있으면 2열 시트의 가운데 자리는 아주 작은 초등학생 정도도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좁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 승인상으로는 5인승 차지만 실제 편하게 타기 위한 가용도로 보게 되면 4인승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X5하고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겠죠. 앞에 글로브 박스도 뭐 X5하고 크게 사이즈가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 센터 콘솔에 들어와 있는 공간도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한번 볼까요? 네, 선바이저의 기능도 뭐 요즘의 BMW 모델들과 다른 게 없고요. 차 외장에 달려있는 라이트 컨트롤러가 다 이쪽에 있는데, 물론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도 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스위치도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 메모리 시트 기능 이쪽에 있고, 뭐 요즘 BMW에 또 대부분 문 개폐 장치의 스위치가 여기 또 나와 있고요. 또 360도 카메라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360도 카메라가 없는 차는 자동으로 파킹해 주는 기능도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방향만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 센서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션을 높여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준으로 X6 40i에 프리미엄 에센셜 패키지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 에센셜만 들어와 있어도 보면은 각 엑스레이는 에어 서스펜션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 차도 이거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트렁크 커버는 이런 식으로 접혀서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요. 12V 아울렛 여기 들어와 있고, 자, 여기를 당기면 의자가 이렇게 됩니다. 4대2대4 분할로 되어 있는 시트가 이쪽 시트로 하게 되면 왼쪽에 가운데랑 맨 왼쪽 시트가 또 젖혀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죠? 자, 오늘 이제 X6 40i 모델을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실내에서 뭐 차를 타고 운전하는 느낌은 기존 X5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어서 특별히 저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외부 스타일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 X6보다는 좀 더 과감한 쿠페 라인을 더 강조해서 X5의 파생 모델이라기보다는 X6 자체적인 하나의 라인업이 구성이 확실히 됐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럼으로써 기존 X6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3세대로 새롭게 나온
나온 X6를 좀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X6에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게 되는 신형 GLE 쿠페하고는 어떻게 경쟁 관계가 이루어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